탈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탈모 해결법, 탈모 치료법 막 이렇게 검색하시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보실 텐데요. 탈모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탈모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 12가지를 정리했으니까 다른 찌라시 정보 이런 거 혼동되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만 보시고 정확한 팩트 도움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탈모 의사 홍 원장입니다. 탈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탈모 해결법, 탈모 치료법 막 이렇게 검색하시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보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도 보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의사 입장에서 인터넷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카더라 이런 정보들도 많고 민간요법이라 그래갖고 바나나를 막 목에 바르거나 양파로 팩을 하거나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소변을 두피에 바르면 좋다. 정말 이런 엽기적인 민간요법들도 있는데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실제로 따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두피 손상, 두피가 막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모인 분들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어떤 성분이 탈모에 좋고 이런 앰플, 샴푸 이런 거 쓰면 머리카락이 나고 이런 과장 광고를 하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효과가 다 좋았으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10년째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탈모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탈모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 12가지를 정리했으니까 다른 찌라시 정보 이런 거 혼동되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만 보시고 정확한 팩트 도움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탈모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 Q&A 시작합니다. 비누 아니면 노프도 있죠.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비누로 감던 샴푸로 감던 두피에 너무 자극만 없다면 노폐물을 많이 제거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청결하게 깨끗하게 감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에 2번 감아도 괜찮다. 비누든 샴푸든 상관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오히려 푸석푸석해지고 거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머리가 두꺼워진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마 이런 오해 때문에 비누로 머리 감아야 탈모가 안 생긴다, 머리가 굵어진다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다 틀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탈모가 남성형 탈모, 유전성 탈모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자꾸 이게 탈모와 이런 성적인 부분이 자꾸 연결이 되냐 하면 남성형 탈모가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잖아요. 활성화된 남성 호르몬 DHT로 변화돼서 그것이 바로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자위와 이런 것들도 역시 호르몬 문제가 있지 않나 아마 이런 오해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위와 탈모의 관계는 크게 연관된 연구가 없습니다. 머리를 자주 감는 거 많이 물어보세요. 하루에 몇 번 감아야 돼요? 아침에 감아야 돼요? 밤에 감아야 돼요? 이틀에 한 번 감아야 돼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답은 없어요. 기름기가 많거나 노폐물이 많거나 아니면 밖에 요새 미세먼지 많잖아요. 그런 날들은 하루에 2번 감으셔도 되고 아니면 간혹 너무 건조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틀에 한 번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웬만하면 저는 밤에 감으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유는 하루 종일 땀과 노폐물 같은 거에 두피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은 하루에 한 번 저녁 때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서 감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기름기 많은 분들은 아침에 한 번 더 감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탈모약은 다른 약들과 어떤 상호작용이 나타내서 부작용이 생기는 약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양제나 약들 같이 드셔도 무방합니다. 혈자리 이런 말들 보니까 아마 한의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말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탈모에 관계돼서 두피의 혈액순환 같은 것들이 나쁘지는 않겠다, 일종의 관계가 있을 수는 있겠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혈자리나 빗질, 두피 마사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탈모의 치료가 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간요법만 믿으시고 다른 치료를 안 하는 거는 안 된다. 대신 다른 치료, 저희가 얘기하는 탈모약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충분히 하면서 두피 마사지나 이런 것들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남성 호르몬 관련해서는 성적인 문제도 많이 물어보시고 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남성 호르몬이 많은 운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탈모가 생긴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단순히 많다고 탈모가 생기는 건 아니고 그 남성 호르몬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성화된 남성 호르몬 DHT로 변환돼서 그것이 이제 많아지면은 탈모 유발 원인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탈모에 대한 유전적인 요인들 또 DHT가 많았을 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탈모가 생기는 것이 단순히 남성 호르몬이 많다고 탈모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탈모약이라는 것은 유전성, 남성형 탈모인 환자들이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예를 들어 스트레스성이라든가 아니면 여성형 탈모라든가 아니면 좀 관계가 다르지만 원형 탈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남성형 탈모, 전형적으로 보시면은 M자 탈모가 있고 또 정수리가 비어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먹으면 효과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형 유전성 탈모가 아닌 다른 유형의 탈모들은 그 원인을 치료하시면 돼요.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극심한 다이어트, 질병에 의한 탈모 이런 것들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먼저 찾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고 유전성 탈모에 있어서는 탈모약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일단은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거나 힘든 상황에서 굳이 탈모약을 먹어야 되냐 이런 건 아닐 수 있겠죠. 탈모약이라는 것도 어쨌든 미용적인 부분이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몸의 전신질환이 심하다면 그걸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이겠죠. 근데 탈모약은 간에서 조금 대사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심하지 않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크게 부작용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탈모약은 예방적으로 드시는 약은 아니에요. 전형적으로 남성형 탈모 증상이 있거나 유전성이 있을 때 그게 탈모로 확진이 됐을 때 드시는 약이지 예방적으로 드시는 약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가 안 걸렸는데 예방적으로 감기약을 먹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크게 없겠죠. 탈모약이라는 거는 어떤 백신의 개념의 약은 아니고 탈모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것을 중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탈모가 정확히 진단된 이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민간요법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 성분들 하나하나를 실험으로 검증한 게 아니기 때문에 100% 저거는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민간요법 하나만 믿고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그런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병원에 와서 일단 정확히 본인의 상태를 진단받으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 이후에 민간요법은 약간 부가적인 거예요. 정식적인 치료를 하면서 민간요법을 곁들인다.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민간요법에만 몰두한다. 그러다 치료 시기를 놓친다. 이건 정말 큰일이 될 수 있습니다. 탈모 샴푸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세요. 우발식 병원 원장님들, 탈모병원 원장님들 과연 무슨 샴푸를 쓰실까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은 저는 그냥 집에 있는 거 씁니다. 용량 크고 비교적 저렴한 두피에 크게 자극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샴푸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탈모 샴푸, 이걸로 탈모를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탈모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탈모 증상 중에 하나가 기름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두피에 뾰루지가 있거나 염증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탈모 샴푸를 쓰면 탈모 예방이 되냐? 아니다. 본인이 탈모에 대한 관리를 할 때까지 드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0대 친구들도 탈모약 먹어야 되는데 평생 먹어야 되나요? 그럼 막 60년 이렇게 벌써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굉장히 막 부담스러워 하시고 시작조차를 못 하세요. 근데 끊어가세요. 탈모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20대 친구들은 그냥 20대 한 5년만 먹어야지. 아니면 결혼하기 전까지만 먹어야지. 또 30대 분들은 뭐 40 되기 전까지만 먹어야지. 이렇게 한 5년, 10년 단위로 끊어가세요. 그 뒤로는 그 이후에 결정하세요. 탈모가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부작용이 없다고 느껴지시면 5년만 더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처음부터 길게 가면 30, 40대 분들도 우리 100세 시대인데 막 70년? 뭐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짧게 가시라. 항상 이렇게 가볍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정말 짧게는 6개월에서 1년만 먹어보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20대, 30대 분들, 탈모가 시작되는 분들 괜히 탈모약 먹으면 평생 이거에 두려워서 시작조차 못 하시는 분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바로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이렇게 탈모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 12가지 정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탈모가 진행됐다고 느껴지신다면 인터넷에서 정보만 찾아볼 것이 아니라 빠르게 탈모 병원에 가서 정확한 상태를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탈모가 과연 몇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치료를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탈모 치료는 환자분 증상에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초반에 오시면은 약만 먹어도 완화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괜히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정말 많이 빠져서 오시면 몇 배, 몇십 배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비용을 내더라도 뒷머리나 이미
이 탈모가 많이 진행됐다면 치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모발이식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이윤 내는 것만 목적이었다면 탈모가 최대한 진행돼서 수술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10년째 매일 탈모 환자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나누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얼마나 탈모로 힘들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한 분 한 분의 이런 고통이 다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의 고통을 없애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고 수술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젊은 나이에 그런 고통을 안 겪으시고 청춘을 제대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많이 빠져서 또래보다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취업도 어렵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성 친구도 못 만들고 결혼도 좀 불편하고 대인기피증 이런 거 생각만 해도 삶이 너무 고달프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 또 탈모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탈모 증상이 보인다면 빠르게 탈모 병원에 가셔서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이미 탈모가 좀 많이 진행돼서 모발 이식을 해야 된다, 모발 이식을 고민 중이라면 제가 모발 이식할 때 중요한 점에 대해서 이전에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해당 영상 보시고 저희 병원 아니어도 괜찮아요. 꼭 좋은 병원 가셔서 모발 이식 성공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다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모의사 홍 원장이었습니다. 안녕.